안녕하세요. 이국섭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시사 이슈 사항으로서 아마추어는 프로 선수를 과연 이길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아마추어는 프로 선수를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세상의 하두는 부동산이 아주 크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평당 1억 아파트가 수두룩한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정상적인 가격인지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혹자는 아마추어 정부가 정부의 힘을 믿고 추진하는 정책들이 모두가 엉뚱한 결과를 이끌어내기에 그렇다고 하는 말들로 들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 요금에 대한 인상은 없다고 하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비책이나 원자력 발전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없이 무조건적인 탈원전을 추진하는 정책도 대표적인 예라고 여겨집니다. 지금은 적자로 인하여 전기요금의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면 과연 전문가들의 진지한 연구나 성찰 속에서 국민들을 진정 위하는 자세로 이루어진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도 내놓는 대책마다 실패하고 헛발질을 해대는 상황을 놓고 누가 과연 전문가이고 또 누가 그런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적정한 가격으로 안정화시키고 모두가 필요로 하는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시행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저는 골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골프에 빗대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골프에서 아마추어가 프로 선수를 이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통상의 프로 대회는 나흘 동안 계속 되기 때문에 아마추어 선수가 꾸준히 좋은 스코어를 유지해서 프로 선수를 꺾고 우승을 한다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미국의 한 무명의 아마추어 골퍼가 세계 최고 선수들이 참가한 메이저 골프 대회에서 최초로 프로를 꺾고 우승해서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아마추어 정부가 헛발질로 한 정책 중에서 하나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정책에 대한 성공이 당연하다는 생각이야말로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프란시스 워맷이라는 아마추어 골퍼가 그 이변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동네 스포츠용품점에서 일하던 한낱 아마추어에 불과했지만 골프에 대한 열정은 프로 선수 못지 않았습니다. 1913년 9월 당시 미국 골프협회 회장인 왓슨 회장이 약간의 20세의 아마추어 골퍼 워맷에게 US 오픈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당시 영국 선수들이 늘 우승을 휩쓸던 시대여서 큰 기대 없이 흥행을 위해서 초청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프란시스 워맷은 US 오픈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잘 살려서 사력을 다해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우여곡절 속에서 경기 마지막 날 4라운드까지 해리 바든이라는 선수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해리 바든이라는 선수는 브리티시 오픈을 5번이나 우승한 바 있는 영국의 골프 영웅이었으며 지금도 수많은 골퍼들이 애용하고 있는 오버래핑 그립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또 근대 골프는 해리 바든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프로 골퍼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열광한 당시의 마지막 연장전은 무명의 아마추어인 프라이스 워맷과 해리 바든은 박빙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결국은 18번 홀에서 파퍼트를 성공한 프라이스 워맷은 영국 골프의 상징이자 간판 스타인 프로골퍼 해리 바든을 꺾고 US 오픈 최초로 아마추어 골퍼로서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당시에 US 오픈은 하루에 2라운드씩 이틀에 걸쳐
4라운드 경기를 치러줬고 연장전은 서든데스가 아닌 18홀 방식이어서 아마추어인 호메스의 승리는 더욱 빛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스포츠용품 사장으로 변신해서 US 오픈 대회가 아닌 US 아마추어 골프 대회에서 2차례나 더 우승을 하였고 사후에 그는 골프 명예의 정당에 이름을 올린 그런 인물입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아마추어가 프로를 제압하는 일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의 행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정부라면 이렇게 간혹 일어나는 아웃라이어로서의 정책 추진은 정말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웃라이어는 통계학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검출된 데이터 값 중에서 다른 값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값을 나타내는 데이터로서 실험 결과를 분석할 때에 보통 취합 데이터에서 제외하는 데이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데이터가 실험 결과 분석에 있어 엉뚱한 결론을 나타내는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웃라이어를 주목해서 시대를 바꿀 정도로 대단한 성과를 나타낸 기업도 있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억 달러를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 발전 수주 경쟁에서 이겼던 기억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한 원동력은 30년 넘게 꾸준히 정부 주도 기술 발전을 이어왔고 한국중공업을 인수해서 발전을 거듭한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집중적인 공략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이렇듯이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영역은 에너지 빈곤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개발 분야일 것입니다. 정부는 주도적인 정책 및 지원과 더불어서 조금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 기업으로 분산되어 있는 우리의 인적 자원과 투자 자본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발전시킨다면 똑같은 훌륭한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기업들이 특정 영역에서 이루기 위한 노력의 다양성 중에 하나이고 여러 가지 전략 추진에 있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전략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실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정책과 추진 역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는 방식과 추진 전략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추어는 프로 선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간혹 일어나는 현상을 일상화해서 정책을 추진한다거나 방향을 설정하는 일은 절대 금물입니다. 전문가는 전문가다워야 하고 또 권위는 권위주의와 달리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모두를 실험의 대상으로 놓고 전문가들의 진지한 연구 결과 등의 반영을 고사하고 본인들의 진지한 성찰도 하지 않고서 헛발질만 하는 그런 정책 추진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웃라이어는 아웃라이어로서의 역할에 국한해서 사용함이 옳습니다. 보다 냉철한 사고를 통하여 뜨거운 가슴 속에 국민을 생각하고 애민을 실천하는 프로다운 그런 리더가 그립고 그런 리더가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바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